2022년도 의정부고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수학 기출문항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점 1,2와 직선 x-2와 2 플러스 4는 0 사이 거리는 이게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루트 이제 넘어갔네요. 루트 1 더하기 4분의 여기에 대입하시면 되죠. 1 마이너스 4 플러스 4 얼마겠어요? 루트 5분의 1이죠. 정답은 1번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잠깐 펜 조정 좀 했습니다. 네, 2번 갈게요. 2번 2점 1,2 b 4, 마이너스 1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y축 위에 있는 점 q, a, b를 하자 이렇게 됐네요. 그러면 y축 위에 있는 점이니까 여러분 뭐예요? x는 0이죠. 그러니까 말씀 안 하셔도 a는 항상 얼마인 거예요? 0이다. 사실상 q가 뭐예요? q는 0, b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럼 거리 공식이니까 우리는 aq의 제곱과 bq의 제곱이 같다. 이렇게 같은 거리 했잖아요. 그죠? 각각 적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1 더하기 b 마이너스 2의 제곱, 너는 16 더하기 b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계산하시면 여기는 마이너스 4b 플러스 5 b제곱 사로 날아가니까요. 여기는 2b 플러스 17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넘겨주시면 6b는 마이너스 12, 즉 b는 마이너스 2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2, 0, 마이너스니까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2다. 2번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차 방정식의 모든 근이 아니라 여러분 뭐라고 써 있어요? 실근이다. 우린 실수인 근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생각하셔야죠. 4차 방정식이야. 일단 근은 몇 개 나올까요? 허근, 실근 상관없이 4개가 나올 것이다. 그 중에서 실근은 몇 개 있냐? 다시 말해서 전부 다 실근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우린 좀 따져봐야겠다. 이런 생각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근으로 가능한 걸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여기는 아마 3을 대입했을 때 근이 될 것 같아요. 우리 마이너스 6의 약수를 생각해야 되니까 3을 집어넣으면 근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조리제법 써보시면 1, 마 3, 1, 마 1, 확대시킬까요? 공간이 없네요. 이렇게 하죠. 1, 마 3, 1, 마 3, 1, 마 1, 마이너스 6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3, 1, 3, 0, 그 다음에 0, 1, 그 다음에 3, 2, 그럼 6 나오죠? 0 될 것이다. 우리 예측했던 거니까 맞는 말씀이시죠? 자, 그럼 이 식이 어떻게 되냐면 x-3, 그 다음에 x 세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다 이렇게 되는데, 아시다시피 여기도 한 번 더 인수분해가 됩니다. 예를 들면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식에서 마이너스 1을 한 번 더 적용할 수가 있다. 마1, 마1, 1, 2, 마2 얼마예요? 0이 된다. 그럼 한 번 더 정리하시면 x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x 플러스 1,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이제 인수분해 되는 식인데, 보시면 아시다시피 여기가 판별식이 0보다 작고 따라서 전체식이 0보다 크다. 다시 말해서 얘네가 0이 되는 실근은 없다는 뜻이죠. 그럼 우리가 나올 수 있는 실근은 어디서밖에 없어요? 3하고 마이너스 1밖에 없다. 그럼 모든 식은 합은 뭐겠어요? 4번 2가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2차 부등식의 해입니다. 부등식의 먼저 짚고 갈 게 있어요. 자, 여러분 부등식의 해에서는 부등식의 해는 뭐만 따진다? 실수해만 따집니다. 허수해는 따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들 i랑 2i 같은 경우는 크기 비교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부등식의 해라면은 우리가 방향성을 갖고 얘기할 텐데 이렇게 크기의 비교가 가능하지 않아요. 이 아이가 더 크다, 뭐 아이가 더 작다, 아이가 더 크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무 말이 없어도 항상 해는 실수인 것입니다. 먼저 전제를 깔고 갈게요. 자, 그럼 이 식은 뭐가 되냐? 이 식을 잘 보시면 너는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2지 않습니까? 그럼 너는 항상 실수 범위에서는 0보다 크니까 0보다 작다 해는 나올 수가 없다는 뜻이죠. 해가 없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보다 작은 해가 없어요. 어떤 값을 집어넣든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0보다 크니까 0보다 작다는 거는 말이 안 되죠. 자, 5번 가시겠습니다.
4차 방정식에 만족시키는 실수 x에 대하여 x 더하기 x분의 1 해라. 보시면 이제 개수가 1, 6, 11, 6, 1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죠. 뭔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죠. 1, 6, 11, 그 다음 다시 16, 6, 1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 보실 수 있죠. 이게 무슨 식이다 이걸 외우는 것보다 형태를 기억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저랑 먼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뭐냐면 4차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실수 x다.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얘들아? 4차 방정식 만족시키는 실수 x? 근이란 뜻이에요, 근. 정확히 말하면 이 4차 방정식의 실근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걸 생각해 볼까? 나는 이런 식을 풀 때 여러분들한테 x제곱으로 나눠라 이런 얘기를 먼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자, 그걸 기억하시면 x제곱을 나눌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그 전에 먼저 우린 이런 얘기를 해봐요. x는 분명 0이 될 수 없어요. 왜 0이 될 수 없냐? x가 0이라면 다시 0이 될 수 없다고 했는데 먼저 만약에 x가 0이라면 즉 실근이 0이 존재한다. 즉 0을 실근으로 갖는다면 대입하면 등식이 성립해야 되잖아. 대입하면 0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얼마요? 1. 얘는 0이다? 말이 안 되죠. 등식이 성립하지 않으니까 0은 실근으로 갖고 있지 않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실근 x를 구하는 입장에서는 양쪽 좌변과 우변에 자유롭게 0이 아닌 x제곱을 나눌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나눠주시면 x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6x고요. 11이고요. 그 다음에 x분의 6, x제곱분의 1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 식은 우리가 이렇게 고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도는 연습이 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2가 튀어나오니까 뒤에는 9만 있어도 되지 않을까? 그러면 여기 완전 제곱 형태 같은데? 그러면 x 더하기 x분의 1 플러스 3의 전체 제곱을 해도 무방하다. 그치? 그럼 얘를 만족하는 x 더하기 x분의 1의 값은 너의 값은 뭐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뭐밖에 없어요. 너는 마이너스 3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3 이렇게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6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두 점 A, B에 대하여 선분 A, B를 4대 3으로 외분한 점이 직선 위에 있다. 직선 여기 위에 있다. A, B의 외분점이 여기 위에 있다는 뜻은 A, B 외분점은 x, y 이렇게 나올 것인데 이 x와 이 y를 이 직선의 방정식에 대입했을 때 우리 등식이 성립한다 이렇게 초점을 갖고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외분점 구해보면 이제 4 빼기 3 어쩌고저쩌고 하겠죠? 그럼 분모는 항상 얼마예요? 분모는 항상 1이다 이것까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A, B 외분점 구하러 가보죠. 외분점은 4 빼기 3분의 어쩌고저쩌고죠? 그러면 4 곱하기 4, 16 여기 0이니까 의미 없고요. 그죠? 그 다음에 4 곱하기 6, 24 그다음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6이죠? 그러면 뭐예요? 아, 너는 16,30이네? 이렇게 바로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 점을 여기에 대입해야겠지. 위에 있으니까. 그러면 y값인 30은 16 곱하기 2죠. 그럼 32 더하기 c다. 따라서 c는 얼마다? 마이너스 2겠네?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7번 3x 플러스 ay 더하기 2 어쩌고 저쩌고 나와 있습니다. 얘가 평행하고 얘와 수직일 때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각각 구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먼저 이거부터 따져볼까? 이 문제 조금 희한하긴 한데 이런 생각을 해봐요. 자, 얘가 문제 잘 읽어야 돼. 얘가 얘와 평행하고 얘와 수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얘부터 한번 해보면 봐봐. 수직 조건 뭐예요, 여러분들? 여기 x의 개수 더하기 y의 개수 더하면 얼마 나와야 돼? 수직이니까 0 나와야 돼. 그래서 12 더하기 ab가 얼마야? 0이야. 따라서 ab가 얼마야? 마이너스 10이야. 끝났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조건 이용 안 하나요? 저도 의문이에요. 이 조건 이용하면 a 값이 나오거든요. 우리 어떻게 하죠? 3분의 1 무슨 얘기냐면 얘야 얘 개수비죠. 여기 갈 때 3배 늘어나니 여기 갈 때도 3배 늘어나야 되죠. 그래서 a가 이제 6 나오긴 해요. 근데 어차피 얘 때문에 b를 구할 수 있고 어차피 우리 뭐 구하는 거야? a, b 구하는 건데 조금 약간 잘못 내신 게 아닌가, 좀 쉽게 주려고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답은 그냥 2번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큰 문제는 아니었잖아, 그치? 자, x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의 한 호근을 오메가라 하자. 이 방정식의 근이 아닌 것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먼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다른 건 몰라도 얘 근은 일단은 x제곱 너무 크다 글씨가. 이게 작나? 이게 작네요. 자,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 여기서 시작을 합니다. 잠시만요. 예, 다시 진행해 볼게요. 갑자기
바람이 되게 많이 분 날이었고 문을 두드린 줄 알았어. 자, 일단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은 0이다를 먼저 만족하지 않겠습니까? 이 오메가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식에서 나올 수 있는 거 다 정리해 보시면 여러분들 첫 번째는 당연히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고요. 오메가 바도 얘를 만족하는 거 아시고 계시죠? 그 다음에 오메가의 제곱, 아니 세제곱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다 이 정도 되실 거고, 그 다음에 오메가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바다, 이것도 좀 기억을 하실 것 같습니다. 이게 공부가 좀 필요하신 분이죠. 또는 이제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가 1이다 이 정도. 그 다음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는 얼마였지? 1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다 해결해 볼까? 우리가 뭘 찾는 거야? 오메가고 이 오메가랑 같이 쓸 수 있는 표현들을 찾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얘가 근이니까, 또는 이제 이 방정식 근이니까 얘 또 근. 자, 다시 정리할게요. 이 방정식의 근은 뭐뭐 나와요, 여러분들? 자,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네. 얘 방정식의 근은요, 지금 말을 좀 헤맸는데, 얘 근은 마이너스 1과 오메와 오메가 바예요. 그렇죠? 우리 이 세 개를 찾으면 되는 거야. 알겠지? 선생님, 그러면 이제 1번은 정답 아닌가요? 형태가 다른데요? 아, 얘는 오메가는 똑같지? 그러니까 1번도 답이 아니죠. 오메가 분의 1은요? 너는 오메가 바랑 똑같지? 그러니까 답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은요? 여기 써놨죠? 얘는 뭐랑 똑같아요? 오메가 바랑 똑같지? 그래서 답이 아니고. 그 다음 1 마이너스 오메가는요? 여기서 가져오면 되겠다. 우리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더하기 1은 얼마예요? 0이니까 1 마이너스 오메가는 뭐랑 똑같냐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고, 너는 오메가 바랑 똑같지? 정답 아니죠. 너가 이제 정답이 되는데,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우리는 마이너스 오메가랑 할 수 있지. 그럼 얘는 우리 정답이 아니죠. 근이 아니다. 4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길이가 20cm인 끈의 양끝을 xcm만큼 잘랐을 때 세조각의 끈을 세 변으로 하는 삼각형을 만들려고 한다. 네, 가장 긴 변의 길이가 20-2cm다 이렇게 써있을 때 x의 범위를 구하라 이렇게 돼 있네. 그럼 삼각형이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일단은 xcm만큼은 뭐겠어요? 가장 긴 변이니까 다시 x랑 xcm만큼은 얘네들 같은 변의 길이겠지. 그리고 나머지가 가장 긴 변이 될 것 같네요. 맞죠?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뭐부터 해야 되냐면, 너가 가장 긴 변이라며. 그러면 x보다는 커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일단 x보다는 20-2x가 커야 돼. 그 다음 두 번째, 가장 긴 변은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합보다 작아야 되니까 x 더하기 x보다 작아야 됐지. 그럼 결국 우리는 1번과 2번을 만족하면 답이다 이런 얘기지. 1번 풀어보시면 3x니까 x는 3분의 20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고, 2번은 5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니까 1, 2를 합치면 5보다 크고 x가 3분의 20보다 작다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럼 여기 있네요. 이렇게 3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갈까요? 자, 모든 실수 10번.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 블라블라 이렇게 돼 있는데, 얘 만족시키는 정수 k의 최대값. 일단 이 식 형태가 위로 볼록하니까 이런 느낌이 되고, 너가 x축보다 아래쪽 또는 붙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거거나 아니면 어떤 형태여야 돼요? 이렇게 붕 떠 있는 형태죠. 그럼 이런 경우 어떤 경우죠? 판별식 0인 경우. 얘는요, 판별식 0보다 작다인 경우죠. 그럼 둘이 합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얘들아? 0 이하가 되지 않을까? 결국 판별식이 0 이하인 거 찾으면 되는 거지. 그럼 얘 짝수 판별식 쓸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얘는 k-1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k-3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죠? 아이고. 그 다음에 계산하시면, 그러면 k제곱 마이너스 2k니까 마이너스 k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2가 0 이하다. 그러면 k-2 k 플러스 1이 0 이하니까 마이너스 1부터 k가 2까지다. 최소값은 그럼 마이너스 1이네. 10번의 답은 2번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2차 방정식 중 적어도 하나가 실근을 가져 그때 k의 값을 될 수 있는 없는 것은 이렇게 했으니까, 그럼 이제 실근 갖는 조건들을 하나씩 따지면 되지. 너 판별식이 둘 다 뭐가 나와야 돼? 얘가 0 이상이거나 아니면 둘 다라 하면 안 되겠네요. 너 또는이니까 적어도 하나니까 0 이상. 그러니까 일단은 두 개가 판별식 0 이상이 되는 부분을 먼저 살펴본다. 그 다음 걔네 범위를 합치면 될 것 같아요.
맞죠? 얘가 판별식 0 이상이거나 너가 판별식 0 이상이면 되니까 걔네 둘에 되는 범위를 이제 우리 공통 부분이 아니라 전체 범위를 따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편의상 얘를 1번식이라 하고 얘를 2번식이라 할게요. 자, 1번식 판별식이 이제 보기는 지워도 되니까 1번식 판별식 0 이상 되는 거니까 k-1의 b의 제곱 마이너스 4k 제곱 너가 0 이상이면 되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3k 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이 0 이상 되는 거 계산하시면 될 것 같고, 또는 이제 3k 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1 0 이하 이렇게 바꾸셔도 되죠. 그래서 3하고 1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으니까 너의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k가 3분의 1까지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번식은요 짝수 판별식 하면 되니까 k제곱 마이너스 3k가 0 이상인 범위, 그러면 k 마이너스 3이잖아요. 그러니까 k는 0 이하거나 또는 3 이상이다. 그러면 둘 다 이제 범위를 한번 수직선에 나타내보면 하나는 마이너스 1과 3분의 1 사이니까 여기를 의미하는 거겠죠? 그죠? 그 다음에 한 놈은 0 이하니까 0이고 그 다음에 3이니까 여기겠죠? 그러면 여기 말하는 거다. 그치? 이거 다 하고 얘네 다. 그럼 이제 한 번이라도 색칠하게 되면 색칠된 범위는 모두 다 이제 적어도 하나는 판별식이 0 이상인 걸 만족하는 거잖아. 실근을 갖는다는 뜻이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실수값이 될 수 없는 거를 찾아야 된다면은 여기 범위에서 찾지 않아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그리고 눈 크게 뜨고 봤더니 여기 있는 이 1이라는 친구가 여기 있잖아요. 그쵸? 그럼 얘는 둘 다 실근을 갖지 않는 범위잖아. 그치? 그 4번이 정답이다. 나머지 보기 보시면 전부 다 어느 하나는 실근을 갖게 되는 범위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12번 보실게요. 12번은 뭐 세직선의 위치 관계인데 사실 이제 조금 더 길게 강의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가볍게 먼저 설명을 하고, 자, 삼각형 이루지 않아야 돼요. 삼각형, 그치? 세직선의 삼각형 이루지 않아야 돼. 그럼 이때 m의 값의 합은 이렇게 했는데 먼저 이렇게 한번 따지면 돼요. 삼각형 이루지 않는다고? 그러면 세 직선이 한 교점을 가질 때가 삼각형이 되지 않겠지. 그럼 두 번째는 어떤 경우냐면 한 쌍이 평행하고 나머지 직선이 이렇게 평행하지 않을 때 얘도 삼각형을 이루지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많아요. 사실은 이 한 직선과 다른 직선이 일치해요. 그 다음 나머지 직선이 얘를 일치해도 삼각형 안 만들죠. 또는 이렇게 세 개 겹친 거고 하나하고 두 개 겹치고 그 다음 나머지 하나 이렇게 가도 안 되는 거죠. 이해 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얘 보시면 얘는 뭔가 평행이 있죠. 얘는 한 점에서 만나죠. 그쵸?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일치도 있고 평행도 있고 뭐 아예 다 평행 안 하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봐봐. 얘는 지금 한 점서 만나. 얘는 평행이야. 평행 존재해.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눠보시면 얘네 두 가지 경우에 한해서 삼각형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일치하는 경우도 있는데 다 따져야 되나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게, 우리가 봐봐. 우리가 일치든 평행이든 항상 따질 때는 뭐부터 따져야 돼? 기울기가 같은 것부터 따질 수밖에 없어. 그렇지 않아? 일치가 뭐예요? 일단 평행해야겠지? 물론 평행이란 말에 만나지 않는다는 말이 있지만 일단 기울기가 같아야겠지? 평행을 구하려면. 그 일치는 뭐야? 거기에 이제 얘네들이 모든 점이 다 겹치는 거지. 이해돼? 선제 조건이 뭐야? 일단 평행의 그 식의 조건을 만족해야겠지. 기울기가 같다는. 그 다음에 일치를 얘기할 텐데 어쨌든 계산하다 보면 우리가 그냥 평행과 또는 한 점에서 만난다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제가 좀 깊게 설명했던 부분이니까 수업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가볍게 한 점에서 만나거나 아니면 평행이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부터 따져보시면, 자, 1번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요. 그래? 그럼 일단 너랑 너의 교점을 먼저 생각해 볼까? 그러면 이제 x 플러스 y 뭐 양쪽 다 합해버리면 3x 더하기 3 0이니까 x는 마이너스 1이 나오고 그 다음 y는 이제 3이 나오겠죠. 즉 마이너스 1, 3을 지나면 얘네들의 교점인 거지. 그치? 얘네들의 교점이 마이너스 1, 3이야. 그러면 세 직선이 한 교점을 지난다는 얘기는 얘네 둘이 일단 교점을 갖고 그 교점을 나머지 직선이 얘가 지나가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지금 먼저 두 직선이 지나가는 교점을 구했고 나머지 한 직선 m을 풀고 있는 이 직선이 이 교점을 지나가게 된다면
세 직선이 한 교점을 갖는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점을 어디다 대입해야 돼요? 저기 나머지 직선 여기에 대입해서 등호가 성립하면 그러한 m은 삼각형을 만족하지 않는 n이다. m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마이너스 m 더하기 6 마이너스 1이니까 5죠. 0이니까 따라서 일단 첫 번째 m은 5이면 한 점에서 만나는 직선들이야.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평행을 따져야겠지. 어느 한 쌍이 평행이 존재하기만 한다면 걔네들은 삼각형을 만들지 않아. 즉 평행이 존재해. 선생님 모두 다 평행, 그것도 포함해서 일단 평행이 존재한다면 삼각형을 만들지 않겠지. 그래서 이제 평행 조건을 따지러 갔는데 벌써부터 탁 막히는 게 있어. 뭐냐면 얘네들은 절대로 평행하지 않아. 여러분들 계산해 보셔도 알죠? 2분의 1, 마이너스 1분의 1 절대 안 같죠. 그죠? 비율 관계가 똑같지 않기 때문에 얘네들은 평행을 일단 안 해. 그럼 봐봐. 어떤 세 직선이 이제 평행을 따져야 돼. 그치? 근데 벌써 얘네 둘은 절대로 평행이 일어나지 않죠. 이해돼요? 그럼 평행이 되려면 뭐 따져야 돼? 얘랑 얘네 둘이 평행하거나 아니면 얘랑 얘네들이 평행하거나 이렇게 따져야 되는 거지. 횡대로 이렇게 평행하거나 아니면 이 직선이랑 이 직선이 이렇게 평행하거나 즉 두 번만 생각하면 된다 이런 뜻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따지면 되지. 여기에는 이 직선하고 얘가 먼저 평행하는지 한번 따져볼까? 그러면 평행하려면 비율 관계가 똑같아야 되니까 여기가 1일 때 여기가 2가 됐죠? 그럼 너가 1일 때 얼마 돼야 돼? 2 돼야겠지? 따라서 m이 2면 돼. 오케이, 하나 찾았다. 그죠? 평행할 때. 그 다음에 얘랑 이제 얘가 평행하면 되죠. 얘가 지금 마이너스 1일 때 2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마이너스 2를 곱했다는 뜻이니까 여기다가도 마이너스 2를 곱하면 마이너스 4가 되겠지. 즉 m은 마이너스 4가 된다. 결국 모든 합은 여기 아까 구했던 5랑 2랑 마이너스 4 하시면 답은 얼마다? 2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숫자 2. 답은 4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아니네. 나 잘못했죠. 여기 7이죠. 7. 7 빼기 4니까 얼마야? 3이죠. 가끔 이러니까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5번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봐주셔야겠죠. 아까 그 문제는. 자, 한눈에 안 들어와. 문제가. 여기 이렇게 해놓고 할게요. 자, 그림과 같이 지점 0에서 수직선을 만나는 직선 도로가 있다. 서로 다른 도로 확장에는 4km/h의 속력을 움직이고 이제 북쪽으로 6km만큼 떨어져 있는 지점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얘는 이렇게 막 블라블라 써 있는데 우리가 뭐 과학 문제 푸는 것도 아니고 자세히 볼 건 아니지만 적어도 무언 체크해야 되냐면 여기 답을 보면 시간 단위잖아요, 여러분. 시간.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거 hour죠, hour. 시속 그 속력 아시죠? 속도인가요? 네, 어쨌든 속력 또는 속도가 이제 속력이네. 얘가 per hour잖아, 그치? 시간 단위로 표현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 문자를 아마 t라고 놓는 게 좀 유리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간 t. 답도 시간이고 저기 나와 있는 저 속력의 단위도 per 시간으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시간으로 놓고 푸는 게 맞겠다.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1시간 반이면 1.5시간 이렇게 표현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답이. 만약에 분으로 표현되어 있으면 좀 더 복잡해지죠. 그래서 일단 시간이니까 안심을 하시고 t라고 놓고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학생 B는요, 얘가 4km/h 좀 빠른 친구죠. 우리가 이제 자전거를 탈 때가 아마 12km인가요? 12km? 빠르면 20km까지 속력이 나나? 그런 것 같은데 굉장히 빠르게 걷고 있죠. 일단은 남쪽으로 3km/h의 속력을 움직인다. 그래요. 6km, 다시 지점 B는 6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어떤 6이라는 지점에서 얘는 3km/h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B 위치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지. 우리가 좌표로 나타내서 일단 Y축이 있으니까 0,6-3t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지. 방향이 지금 아래쪽 방향이잖아. 그치? 얘는 갈수록 6에서부터 아래로 멀어지는 거니까 우리가 마이너스 3t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 6 플러스 3t로 하면 이쪽으로 하는 거지. 맞죠? 6 마이너스 3t로 하면 될 것 같고, 학생 A는 원점에서 출발해요. 그 다음 속력이 여기 4t래요. 4t. 그렇죠? 4km/h니까 너는 그냥 x축이 있기도 하고 4t,0이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두 학생의 거리가 가까워진다니까 두 학생의 거리를 뭐라고 하면 돼? 선분 AB의 길이지 뭐. 얘가 가장 가까워지는데 선분 AB의 길이가 가장 작을 때겠지. 그럼 우리는 AB의 길이를 알아야 되니까 AB의 제곱을 먼저 하시자고요. 그러면 얘의 제곱이니까 우리 점과 점 사이 거리 하셔도 되고 또는 이제 피타고라스 이용하셔도 되니까 우리는 6-3t의 제곱 그 다음에 4t의 제곱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t의 제곱 9t 제곱 16t 제곱이니까 25t 제곱 마이너스 18t 마이너스 36t 플러스 36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얘가 최소일 때 사실 얘가 최소일 때 이 a, b도 최소죠. 제곱이 최소면 양수라면 그 원래 a, b도 최소다 당연한 것이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최소값을 구하라 이게 아니라 가장 가까워진 때죠. 그 t가 언제냐 t가 언제냐 이런 뜻이죠. 최소를 만드는 t를 찾으면 될 것 같은데 얘 보시면 t에 대한 이차함수고 아래로 블록하잖아요. 그럼 얘는 대칭축에서 최소값을 갖죠. 대칭축 어떻게 했고요? t는 얼마요? 마이너스 2 곱하기 25분의 마이너스 36일 때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러면 이렇게 날아가면 18이죠. 즉 25분의 18시간 후 최소값을 갖는다. 이렇게 되겠죠. 1시간도 안 돼서 서로 제일 가까워진다 이런 뜻이 될 것 같습니다. 답은 3번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4번으로 가보죠. 자, 그럼 물 한 잔 먹고 왔습니다. 자, 14번 같이 계속 진행해보죠. 자, 3차 방정식의 중근을 갖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때 모든 실수 K합을 구해라 라고 하는데 먼저 보면 좀 눈에 보이는 게 3차항의 개수는 있는데 2차항의 개수가 없다. 이 3차식에서 그지? 아 그래? 2차항의 개수가 없네. 그치? 우리 2차항의 개수를 이용하는 근과 계수 법칙은 세근의 합이죠. 그렇죠? 세근의 합을 이용할 텐데 세근의 합을 해봤자 얼마예요? 2차항의 개수가 없으니까 0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식을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거는 이거 진해요. 너무 진해. 너무 진해요. 보자마자 생각하실 거는 세근의 합이 얼마다? 세근의 합이 0이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합니다. 이해되셨죠? 그런데 중근이야? 그래? 그러면 근이 3개가 있는데 그중 2개는 똑같다는 얘기지. 괜찮아요? 그죠? 그럼 그 똑같은 근을 제가 알파 놓을까요? 그럼 이제 나머지 한 근을 모르잖아. 총 3근이니까. 이게 실근인지 허근인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알파가 똑같은 중근이고 3근의 합이 0이잖아요. 나머지 하나를 모른다 이런 얘기지. 근데 어쨌든 3개를 더해서 0이 나오려면 나머지 네모가 얼마야 돼? 2개 더한 효과를 없어야 될 거 아니야. 마이너스 2알파 여야겠죠. 이해 되셨죠?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2알파다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 이때 모든 실수 K의 합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럼 뭐 하시면 돼? 우리 그냥 근과 계수의 법칙 적용하러 가면 돼. 이게 되셨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 해보자. 방금 우리가 세근의 합을 이용해서 얘를 표현한 거랑 다름이 없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근과 계수의 법칙에서 2개끼리 곱한 거.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K-4가 2개끼리 곱한 거의 합이 되겠죠. 여기 근과 계수의 법칙 아시죠? 그래서 첫 번째는 알파 제곱 둘이 곱한 거 맞죠? 얘네 둘이 곱한 거,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얘네들 이렇게 곱한 거. 이렇게 해야지 3개가 되겠지. 이해돼요? 순서대로 얘네끼리, 그 다음에 얘 한 번, 얘 한 번, 이런 식으로 3번이 되겠죠. 알파 제곱과 마이너스 2알파 제곱 할 건데, 근데 마이너스 2알파 제곱 어차피 2번이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4알파 제곱을 하자. 얼마예요? 마이너스 3알파 제곱이겠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네 번째 돼버렸네? 세 번째는 뭐예요? 세근의 곱이지. 그러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가끔씩 헷갈리는데 조심하시고. 그리고 2K죠 여러분들. 2K가 세근의 곱이다. 세근은 알파 마이너스 2알파니까 알파 제곱에 마이너스 2알파까지 곱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2알파의 세제곱이다. 너가 뭐예요? 너가 이제 우리 구해놓은 이제 근과 계수의 법칙을 이용한 두 문자의 관계를 알게 된 거지, 그치? 근데 내가 지금 구하는 게 이제 K다 이런 얘기겠지? 맞아요? 그럼 이제 K를 구하기 위해서 얘네들 연립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지? 그럼 이제 여긴 제곱이고 세제곱이네? 그럼 여러분 이거 맞춰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 이제 이 식 전체를 세제곱하고 여기 제곱해가지고 6승으로 맞춰줄 거예요. 그러기엔 너무 식이 좀 복잡하다 이렇게 되니까 편하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여기 보시면 K-4가 있고 여기 보시면 이제 2K가 이렇게 존재하지 않습니까? 이해되셨어요? 우리는 얘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겠지. 무슨 얘기냐면 자, 첫 번째 여기서 우리는 K를 알 수 있지. K가 뭐야? K는 4-3 알파 제곱 아니야? 이렇게 바로 얘기할 수가 있는 거겠지. 이해되셨어요? 그럼 여기를 어디다 대입하면 돼? 여기다 대입하면 되는 거겠지. 그게 연립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대입하시면 이 다음에 K는 뭐예요? 4-3 알파의 제곱이다. 이렇게 되겠죠. 괜찮아요. 그죠? 자, 그러면 그 식이 뭐랑 똑같아요? 일단 얘 먼저 계산하면 8-6알파 제곱이고
너는 마이너스 2알파의 세제곱이다. 이렇게까지 전진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이제 지지고 볶고 하시면 얘를 넘겨주시면 2알파의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6알파의 제곱 플러스 8 이렇게 되죠. 됐어요? 근데 이제 양쪽 다 2로 나눌 수 있으니까 너는 알파의 세제곱 마이너스 3알파 제곱 플러스 4는 0이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되셨어요? 됐어요? 그럼 우리 이제 알파를 구해낼 수가 있죠. 이 상태에서 알파를 어떻게 구해내요? 이게 보면 알파에 대한 3차식이잖아. 그치? 3차 방정식이죠. 그럼 그런 알파를 왜 못 구하겠어요? 지금 보시면 딱 마이너스 1부터 넣어봐도 벌써 0이 되죠. 알파에다 마이너스 1을 넣으면 0 되니까 우리는 킹립 조립제법 하시면 되겠죠. 1, 마 3, 그 다음에 계속 없으니까 0, 4 이렇게 마이너스를 대입하시면 마 1, 1 올라가 내려와 그 다음 올라가 그 다음에 내려와 올라가 이렇게 해서 0 이렇게 만들면 되고 정리하시면 알파 플러스 1, 그 다음에 알파 마이너스 2의 제곱은 얼마다? 0 나오네요. 그럼 이런 걸 만족하는 알파가 뭐뭐 나와요? 알파는 구하면 안 되시 마이너스 1과 2 이렇게 두 개가 나오네. 그럼 그런 K는 뭐뭐 나올까? 계산하면 알파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해봐. 그러면 그냥 1이 되니까 K는 1 나오고 그 다음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3 곱하기 4니까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2에서 4를 빼시면 마이너스 8이네. 이게 두 개가 나온다 이 얘기지. 그렇지? 그럼 얘네 두 개 더하면 얼마요? 마이너스 7이다. 1번 이렇게 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되셨나요? 너무 복잡한가? 더 빠른 풀이가 있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정도는 이 정도로 풀 수 있을 것 같고 더 좋은 게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더 좋죠. 이런 게 어떨까요? 이렇게 말씀해 보시면 저도 좀 생각을 해볼게요. 더 쉬운 게 있는지. 자, 그 다음에 이제 15번 가볼까요? 연립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실수 x가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정수 a의 최대값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각각 연립부등식이니까 먼저 첫 번째 것부터 정리를 좀 해볼까? 너무 클 것 같으니까 좀 줄이고 얘부터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너는 x 넘겨주면 x는 a 플러스 1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되셨죠? x는 a 플러스 1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것도 정리해볼까? 얘는 어떻게 돼요? x 넘겨주시면 4a 마이너스 6이 지금 2x다 이렇게 되니까 한 번 더 정리하면 2a 마이너스 3이 x보다 크다. 그러면 둘이 합쳐지면은 합쳐지기 전에 얘를 연립했을 때 부등식에 해가 나오겠지? 괜찮아요? 그럼 제가 얘 첫 번째부터 먼저 부등식에 나타내면 a 플러스 1이니까 색칠해 주시고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 다음 이 친구는 어떻게 될까요? 이 친구는요? x가 뭐보다 작다니까 여기 그 구멍 뚫어주시고 2a-3보다 작다 이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얘네 둘이 이제 겹치는 부분이 있어야지 해가 존재할 텐데 여기서 존재하지 않도록 했으니까 겹치지 않게 해달라 이런 뜻이 되겠죠. 맞나요? 얘네들 겹치지 않으려면 봐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아래 그림 위에 또 합칠게 이렇게까지만 해도 안 겹치죠. 여기가 2a-3이에요 맞죠? 그 다음 조금 더 왔어 이래도 안 겹치죠. 그치? 그렇게 이렇게 쭉 갈 거야. 이렇게 쭉 가서 언제 안 겹치는지 언제까지 안 겹치는지 볼 건데 만약에 2a-3이 얘들아 여기까지 가도 겹치지 않아요. 왜?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그치? 그런데 만약에 얘보다 조금이라도 더 커지면 어때요? 겹치기 시작하죠? 그럼 해가 존재하는 거지 않도록 하는 게 아니라 따라서 우리는 2a-3이란 친구가 어디까지인데 a 플러스 1까지는 올 수가 있어. 근데 그걸 넘어가서는 안 돼. 이렇게 푸는 거죠. 따라서 a는 4 이하다. 최대값은 4겠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16번 가겠습니다. 자, 복소수가 있는데 복소수에 대해서 옳은 걸 구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첫 번째 일단 이 식 보자마자 여러분들 뭐 생각하셔야 돼요? 아 이거 z제곱 더하기 z 더하기 1은 0을 만족하는 식이다. 네, 꼬라지 보시면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됐어요? 그 다음에 또는 이제 z 당연히 세제곱이 얼마겠어요? 1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하시고 시작해야지 내신 준비한 친구들이면 최소한 그죠? 그럼 당연히 z 바의 세제곱은 마이너스이 아니라 1이겠죠. 틀린 거죠. 바도 세제곱하면 1이 만족한다 이렇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다음 두 번째 거 한번 살펴볼까요? 제곱 어쩌고저쩌고 써있네. 근데 우리 뭐 할 수 있어요? 아 세제곱이 1이야? 우리 복소수 할 때 하셨죠. 이 z의 주기는 얼마야? z의 주기는 3이다. 뭔가 3개 반복했을 때 똑같은 것들이 반복된다. 그걸 주기라고 했었죠. 주기가 이제 3이다.
그러면 이 식 보시면 제곱, 4제곱, 6제곱 있는데 우리는 3번만 해보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z 4제곱, z 4제곱, 그 다음에 6제곱, 그 다음에 8제곱, 9제곱 막 많이 할 필요도 없어. 이렇게 좀만 가보자고. 그러면 얘는 일단 z제곱이고요. 얘는 얼마예요, 여러분들? z예요, z. 세제곱 1이니까. 너는 얼마예요? 1이다 이런 얘기죠. 세제곱의 제곱이니까. 그럼 결국 너 더했을 때 얼마예요? 0이죠, 벌써. 0이에요. 얘는 뭘까요, 여러분들? 6제곱이 1이니까 너 그냥 제곱이에요. 얘랑 똑같네. 그 다음 얘는요? 세제곱에 얼마예요? 세제곱이니까 1이죠. 그래요? 얘랑 똑같네. 이렇게 할 수가 있겠고. 여기 잠깐만요. 여기 왜 9라고 썼지? 잘못 썼네. z의 10승이죠. 그 다음 10이고요. 어쨌든 실수. 자, 그럼 얘는 뭐랑 똑같아요? 얘는 4제곱 다시 8제곱이 제곱이었고 얘는 세제곱 몇 개 있어요? 3개 있죠? 그럼 그냥 z죠. 그냥 세제곱이 4번 있는 거니까 그냥 1이죠. 봐봐요. 얘가 얘 되고 얘가 얘 되고 얘가 얘 되고 그 다음 얘가 얘 되죠? 벌써 반복하는 거 보이시죠? 3번 갈 때마다 똑같은 게 반복한다. 그러면 세 번 반복할 때마다 합이 얼마였어요? 합이 0이죠. 그쵸? 그러면 이런 게 몇 개나 있냐 보는 것이죠. 계산하실 때도 잘 하셔야 되는데 잘 봐요. 4제곱 6제곱 가서 여기 몇 개가 있을까? Z에 2022가 있다. 여기까지 하실 수가 있겠죠. 그쵸? 그러면 봐봐요. 우리 짝수잖아요. 2, 4, 6, 8, 10 이런 짝수잖아. 그러면 이런 짝수가 2022까지 몇 개 있어요? 2로 나누시면 10, 1개 있다. 이해됐어요? 근데 이런 거 몇 개씩 묶었어요? 우리 3개씩 묶겠죠. 그러면 1011을 뭘로 나눠야 돼? 3으로 나누면 되지. 그러면 339, 그 다음에 11, 339, 21, 37, 21. 뭐야, 딱 떨어지네? 맞죠? 그러면 337이잖아. 그럼 이게 딱 떨어지잖아. 나머지 0이잖아. 그지? 그럼 이런 3개의 마디가 몇 개 있는 거야, 여기 총? 이런 3개의 마디가 총 337개 있고, 그런 거 다 더해봤자 어차피 0을 더하는 거잖아. 이거끼리 이 3번만 해봐도 0 나왔잖아. 그쵸? 0을 337번 더해봤자, 즉 0 곱하기 337 해봤자 얼마예요? 0이다. 그러니까 얘는 참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어쨌든 주기가 3이라는 게 중요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디귿 볼게요. Zn, Z2n, Z3n 블라블라 이가 마이너스를 만족하는 100 이하의 모든 자연수 n의 개수는 66이다.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얘는 위에다 쓰는 게 낫겠네. 자, 한참히 볼 건데. 자, 봐요. 자, 얘는 Zn 이렇게 돼 있으니까 몇 개 안 되니까 한번 써보면 시험 때는 공간이 더 컸겠지? 아닌가? 어쨌든 Z에 너 좀 비켜줘. 안 옮겨지지. 사라져. 잘 됐고 4n 더하기 z에 5n이 얼마다? 마이너스1이냐 물어봤으니까 그럼 적어도 그거 먼저 생각을 해봐야겠다. 뭐냐면 봐봐. 얘는 일단 zn은 괜찮아. 그치? 그 다음에 z제곱도 괜찮아. 근데 z에 3n은 있잖아 얘들아. 3에 뭐라고 할 수 있어? n이라 할 수 있죠. 그치? 근데 너 얼마야? 1이었잖아. 그 다음 z4는요? z 4제곱은 z랑 똑같잖아. 그럼 zn이지 뭐. z 5제곱은 z제곱이랑 똑같잖아. 그럼 제곱의 n이지 뭐. 이해됐어요? 그러면 얘랑 똑같고 얘랑 똑같고 여기 하나 남네. 그지? 이 식을 다시 정리하면 너는 2배의 zn 그 다음에 z의 2n 그 다음 닫고 그 다음 1 하나 이렇게 따로 남는 거가 되겠지. 그죠? 여기까지 아마 정리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결국 모든 거는 z세제곱이 1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나올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n에 따라서 보시면 n에 따라서 뭔가 달라지니까 마이너스 1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이게 마이너스 1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니까 문제를 낸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100 이하에 그런 걸 만족하는 n이 66개다. 이런 차원이니까 우리 n을 한번 분석해봐요. 근데 잊지 말아야 될 거는 항상 얘는 주기가 얼마예요? 아까 구해놨죠? 3이다. 뭔가 3개 반복했을 때 똑같은 일들이 일어난다. 이 정도는 생각하고 가야 돼. 알겠지? 그럼 우리 한번 시도해보자. 트라이 해보면 n이 1이면 어떻게 될까요? 너는 2배의 z 더하기 z제곱 플러스 1이네? 뭐야? 근데 너 얼마나 똑같지? z제곱 더하기 z 더하기 1은 0이니까 마이너스 1이잖아. 맞죠? 그럼 얘는 뭐랑 똑같은 거예요? 너는 마이너스 2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1이죠? 뭐야? n이 1일 때 보니까 우리가 구하고 싶은 이 친구를 만족하게 되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번에 n이 2라고 한번 해볼까? n이 2면요. 너 식은 2에 z제곱 그럼 z 4제곱은 z랑 똑같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보니까 이제 순서 바뀌었지 얘네랑 똑같은 거잖아, 그지? 위에 거랑. 그러니까 너도 어차피 당연히 마이너스 1이겠지. 계산해봐도 그렇고. 이해돼요? 아 뭐야? 그럼 2일 때도 성립을 하네. 됐나요? 그럼 n이 3일 때 어떻게 될까 볼까? 그럼 2배 z 세제곱은 1이죠? z 6제곱 얼마? 1이죠? 1이야? 누가 봐도 마이너스 1은 아니야. 이게 이제 5가 되잖아, 그지? 절대 마이너스 1이 될 수 없다. 아 그럼 3일 때는 안 되네. 그럼 우리가 지금 찾을 수 있는 게 n이 1일 때랑 2일 때는 되고 3일 때는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됐죠? 그럼 n이 4일 때를 한번 보자고. n이 4야? 그래? 그럼 n이 4면은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했는데 어차피 z는 주기가 3이라니까? 계산해봤자 애들 있잖아. 그러면 z의 4제곱이고요. z의 8제곱이고요. 플러스 1이잖아요. 근데 너 z랑 똑같아. 너는 세제곱이 2번 있으니까 z 제곱이랑 똑같아. 이거 모양 똑같은 거야. 얘랑 똑같다니까. 아 여기 잘못. 얘랑 똑같다니까. 이게 돼요? Z 더하기 Z 이 모습이잖아, 이 모습. 무슨 얘기야? 어차피 3번 반복돼서 똑같이, 즉 n이 4라는 것은 n이 1과 똑같다는 얘기지. 둘이 3 차이 나잖아요, 그쵸? 그럼 결국 주기가 3이니까 n 1, 2, 3만 먼저 해보면 우리가 누가 어떤 n이 마이너스 1이 되고 어떤 n이 마이너스 1이 안 되는지를 알 수가 있다. 이러한 정리나 이런 논리는 우리 i 허수에 순환할 때 충분히 했다. 이런 얘기 되겠지, 중간고사 범위에서. 어쨌든 결국 n이 1일 때랑 n이 2일 때 성립하게 됩니다. 그렇죠? 또 4일 때, 5일 때 성립하고요. 자, 이걸 이제 쉽게 얘기하면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1이거나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2인 수들은 모두 성립을 한다. 그때 이때 3으로 나눈다는 뜻이 뭐야? 주기가 3이라는 뜻이겠지. 예를 들어서 10 같은 경우 어떨까?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야? 1이죠? 즉 n이 1이란 거랑 똑같다는 얘기겠지. 이게 성립한다는 얘기고 12는요.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0이죠. 성립 안 한다는 뜻이지. n성과 똑같은 결과를 갖고 있을 테니까. 즉 우리는 3으로 나눠서 나머지 1인 것과 3으로 나눠서 나머지 2인 거가 둘 다 성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한 n을 찾자. 100 이하에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주기는 3이에요. 자, 보시면 그럼 봐봐. 100이라는 숫자에서 3이 몇 번 들어가지? 제가 봤을 때 3은 33번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한 번 남죠. 이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100이라는 숫자를 3개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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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묶으면 99까지 딱 떨어진다는 얘기지. 봐봐. 1, 2, 3, 그 다음에 4, 5, 6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아마 편할 거야. 7, 8, 9 이런 식으로 3개씩 묶었을 때 33개 들어간다는 뜻은 마지막에 이제 97, 98, 99까지 들어가고 혼자 나 100 혼자야 이렇게 하나 떨어져 남는 거지. 이런 마디가 몇 개 있는 거야? 이런 마디가 몇 개 있고 33개 있고 그러니까 3 곱하기 33이 99겠지. 그 다음 더하기 1, 즉 100을 만족하려면 100은 혼자 따로 놀아야 되는 거지. 그럼 이렇게 3개씩 묶었을 때 주기가 똑같으니까 주기끼리 묶은 거니까 얘네들은 다 똑같은 결과를 갖고 있겠지. 그 중에서 내가 뭐라 했지? 3이 3으로 나눠서 3이가 아니라 3으로 나눠서 나머지 1인 친구랑 2인 친구 성립을 하고 이런 애들 있지. 그 다음에 나머지가 0인 친구, 즉 딱 떨어지는 친구들은 내가 성립을 안 한다고 했죠. 안 해? 안 해? 안 해? 너 성립해? 해? 이런 식으로. 얘도 성립하고 넌 성립 안 하겠지. 이해돼? 그 다음 100이라는 숫자도 3으로 나눠서 나머지 1이잖아. 너도 성립하는 거에 포함되겠죠.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한 마디당 몇 개씩 성립해요? 한 마디 총 33마디가 있는데 여기 각각 숫자 2개씩 성립하잖아. 그럼 곱하기 2, 즉 66개가 성립하니까 답이다. 그게 아니라 나머지 100도 있죠. 이 100이라는 숫자도 이하니까 포함이잖아. 이 숫자도 성립하게 하는 숫자지 n이 1, 2랑 똑같은 결과를 갖고 있으니까 따라서 66 더하기 1, 즉 67개가 성립하니까 디귿은 틀린 거예요. 이게 정답이다. 2번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17번, 18번, 19번을 같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7번하고 18번, 19번 하면 끝나겠네. 네, 설명하면서 하다 보니까 되게 좀 오래 걸리네. 자, 일단 17번 먼저 보시면 두 점과 직선 L이 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두 직선 LM의 기울기 합의 최대값은 뭐 이렇게 돼 있죠. 직선 L은 뭐 관계없이 항상 C를 지난다. 이거 아마 이거 힌트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이렇게 안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C를 구하셔야 돼요. 그죠? 이거 얘기 안 해도 이건 힌트다. 사실 힌트 여러분들 선생님이 하도 못 풀까봐 준 힌트다. 그 다음에 L과 M은 선분 A, B의 처음에 스핀 만난다. 그쵸? 만난다? 뭐야? L과 M의 교점이 P라는 얘기고 그 교점이 어디 위에 있는 거야? A, B에 있다는 뜻이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 두 직선 L, M은 삼각형 A, B의 넓이를 3등분한다. 그럼 뭐 대충
이런 느낌이죠. 여기 교점을 가지니까 이렇게 하고 3등분 하려면 뭐 이렇게 지나야 되지 않을까? 그럼 이게 1, 2, 3 얘네들이 똑같아야 되는 얘기겠지. 얘네 한 점 P가 여기 있겠고 이 정도 그림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제대로 그리면서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L부터 한번 분석을 해야 되는데 L이라는 식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L식은 K에 관계없으니까 K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야겠지? K에 대해서 정리하시면 K에 그 다음에 X 플러스 Y 그 다음 마이너스 7 플러스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8은 얼마다? 0이다 이렇게 되니까 K에 관계없이 성립하려면 너도 0이고 너도 0이에요. 그러면 이 식 두 개 도와주면 3x 마이너스 15니까 x는 얼마예요? x는 5죠. 그럼 y는 얼마면 돼? y는 2잖아, 그치? 무슨 얘기야? 이게 점 C지, 점 C. 점 C가 5,2고 K에 관계없이 항상 L은 점 C를 지난다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하나 알아놨으니까 공간이 없어. 5,2를 기억해. 점 C는 5,2야. 알겠죠? 그래서 여기다 써야지. 점 C는 5,2다. 그죠? 그다음 나머지 A는 주어진 거니까 각각 좌표 평면에 그리면 될 것 같죠? 그죠? 그래서 이제부터 이 노트에 도움 받을 거야. 그죠? 여기 이미 Y축 있는 거야. 그죠? 그럼 저는 X축 하나 쓰겠습니다. 너무 여유롭게. 이렇게. 여기 Y축이라 생각하시면 되니까. 그죠? 그럼 이제 얘가 5,2다. 그러면 5개 가고 2개 가면 되겠다. 조금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럼 이 점이 뭐야? 이 점이 점 C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5,2. 그 다음에 A는 마이너스 3,0이니까 쭉쭉 이쯤 가면 되겠죠. 이쯤 마이너스 3. 그죠? 그 다음에 0이죠. 0. 그러니까 여기가 A고 마이너스 3,0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B는 0, 마이너스 공간이 끝에 가면 돼. 거의 끝에 가면 돼. 거의 끝에 마이너스 6이다. 이게 점 B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A와 B 그 다음 C를 다 표현해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는 나머지는 그어주면 되겠지 뭐. 천천히 우리 그어주자. 네. 그러면 이렇게 그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어주면 삼각형 A 삐뚤어졌죠? 도움이 이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어주면 알아서 그어지게. 그치. 이렇게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직선 L은 항상 K를 지나지? 그 다음에 잘 읽어보면 있잖아. L은 뭘 지난다고? C를 지나지? 그 다음 L은 또 뭘 지나? 선분 AB에 있는 점 P를 지나지? 그럼 L은 P와 C를 지나네?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나면 우리는 걔를 직선을 결정한다 그러지. 서로 다른 두 점은. 그치? 결국 무슨 얘기냐면 벌써 이제 힌트를 준 거야. 무슨 얘기냐면 여기 점 C도 지나요. 맞죠? 그 다음에 A, B에 어떤 점이 있을 거야. 그 점을 누가 지난다? 그 점을 또 L이 지나. 그 점을 우리가 뭐라 하지? P라고 하자 그랬잖아. P. 이해돼? 그럼 직선 L이라는 친구는 어떻게 생기시는 거냐면 얘네 두 개를 지나는 직선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그래서 뭐 대충 이런 느낌으로 그어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삐뚤어졌죠? 어떻게 하면 그쵸? 이렇게 지나면 되냐? 얘면 이게 직선 L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되셨나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점 P를 기억하세요. 누구도 지나야 돼요? M도 지나야 됩니다. 그렇죠? M도 지나가게 그릴 거야. 알겠지? 그리면서 얘가 이제 삼각형의 넓이를 3등분 해야 돼. 그럼 넓이 3등분 하게 해볼게. 그러면 대충 이런 느낌으로 가볼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걸 이제 M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M. 이렇게. 그럼 이제 3등분을 해야겠지? 맞죠? 근데 선생님, 꼭 직선 M이 이렇게 L의 위쪽으로 지나가야 되냐? 아니야. 질문이 맞아.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지나가도 돼. M이 이렇게 아래쪽을 지나가도 돼. 왜 꼭 M이 직선 L 위쪽을 이렇게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이라 하죠. 이렇게 지나갈 필요는 없어요. M이 이렇게 아래쪽에 있을 수도 있어. 그런데 문제를 한번 읽어봐. 우리 뭐 구하는 거야? 기울기 합의 최대값이잖아. 맞죠? 어떻게든 기울기가 가팔라야 되는 거지. 최대가 나오려면 각각이 커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기울기가 어떻게든 크게 나와야 둘이 합했을 때도 최대가 아니겠어? 그러면 이제 조금 우리가 좀 센스 있게 보면 아래 거보다 M이 위에 있을 때가 기울기가 크지 않겠니? 어차피 L의 기울기가 고정이라고 생각한다면 M 입장에서 맞지? 얘보다 얘의 기울기가 더 클 것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더라도 또는 구하더라도 위쪽으로 놓고 구하는 게 맞지 않겠어?
어차피 두 번 구할 거 한 번만 구하기 쉽게 빨리 하고 넘어가려면 맞죠?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좀 더 엄밀하게 설명드릴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일단 직선 M의 기울기는 L보다 크게 위쪽에 그리는 게 맞을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죠? 자, 이때 이제 문제는 뭐냐면 L과 M은 삼각형 ABC를 2등분하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의 센스가 등장을 하셔야 돼요. 감각적인 게 필요한데 잘 봐요. 자, 먼저 L 입장에서만 한번 살펴봅니다. 얘 입장에서만 살펴보면 삼각형이 어떻게 나뉘어요? 제가 그리고 지울 거예요. 그리고 지울 거라 했어요. 자, 삼각형이 일단 이렇게 나뉘죠. 이렇게 두 개로 나뉜다. 그쵸? 됐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뭘 따지는 거야? 나뉜 다음에 또 얘 때문에 나뉘지, 얘들아. 맞지? 그럼 어떤 거 생각해야 돼? 여기랑 여기가 다 똑같아야 돼. 다시 뭐라고? 똑같아야 돼. 맞아요? 얘네들이 똑같아야 되거든? 맞니? 근데 더 중요한 게 뭐야? 내가 똑같다고 한번 해볼게. 자, 제가 다시 지운다고 했죠? 지워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봐봐요. 다시. 직선 L이 얘를 먼저 분할을 하고 그 다음에 M이 그 나머지를 분할을 하죠. 그럼 내가 똑같아야 되는 애들을 체크해 줄게. 그걸 제가 뭐라 할까요? 별표라고 해볼까요? 별표 한 개, 여기 별표 한 개, 이 별표 한 개가 다 똑같은 넓이가 돼야 되지. 맞아요? 자, 그럼 어떤 생각하시는지 잘 봐. 이제 끝난 거야, 사실상. 자, 일단 곡선만 그릴 건데, 얘랑 1대1이어야 돼. 네, 벌써 눈치채신 친구들 있죠? 그 다음에 너랑 1대1이 아니라 얘 입장에서는 별표가 두 개 있죠? 2대 1이어야 돼. 아, 그렇구나. 점피는 2대 1점이고 여기 있는 어떤 점은 1대 1 2등분 돼야 돼. 왜? 넓이가 3등분 돼야 되니까 이거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아. 다 지운다 그랬어요. 이걸 자세히 멈춰놓고 보세요. 다 지워야 돼. 자, 결론적으로 이것만 그려놓고 생각을 하시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는 1대1 내분점이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2대, 이거 비율이에요. 2대1 내분점이어야 될 거예요. 끝났다 이거죠. 아, 그렇구나. 점P는 선분 AB의 몇 대 몇 내분점? 2대1 내분점. 그 다음에 어떤 점이 있어요? 이 점을 뭐 이름 붙이지 않았는데 이 별표라는 점은요, 즉 직선 M이 지나가야 될 점이죠. 이 점은 선분 AC의 중점이에요. 제가 그냥 가운데 중자 쓸게요. 이 점을 지나가야 돼요. 실제 구할 수도 있어요. 5,2와 마이너스 3,0을 중점이잖아요. 그럼 두 개 더해서 나누기 2 하시면 되니까 5 더하기 마이너스 3 얼마? 마이너스 2죠? 그럼 마이너스 1, 0 더하기 2 얼마에 1이죠? 아, 2죠? 그러니까 나누기 2 하면 1이죠. 지금 마이너스 1,1이다. 이 점을 실제로 구할 수도 있어. 그냥 얘 가운데 중이라고 할게요, 여러분들. 중점은 마이너스 1,1이다. 이제 우리 뭐가 하면 돼? 얘도 구할 수 있어. A, B 2대1, 즉 점 P 구할 수 있어. 점 P는요 2대1 내분점이니까 이렇게 2 플러스 1, 2 플러스 1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A, B 2대1 내분점. 그러면 2 곱하기 B 0이고 1 곱하기 마이너스 3이고 2 곱하기 마이너스 6 그럼 마이너스 10이고 또 0이네. 마이너스 10이네. 그럼 점 P는 뭐가 되는 거야? 점 P는 우리 구할 수 있듯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가 되나? 이렇게 조심스러워. 뭐 틀려버리면 다 아깝게 틀려버리니까. 어쨌든 점 P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다. 우리 결국 두 개 구해냈습니다. 예, 그래서 직선 M이 지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그 다음에 우리 둘 다 L과 M이 둘 다 지날 점 P도 구해놨어요. 이제 사실 다 계산만 하면 끝난다. 이런 얘기 되지. 우리 뭐 구하면 돼요? 네, 기울기만 구하면 된다. 그래서 제가 다른 색깔로 기울기 구할 때도 좀 센스 있게 구하자. 그것까지 표시해줄게. 자, 점 P는 뭐예요? 점 P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죠? 다른 색깔로 해야지.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야. 여기 바깥에 해야겠다. 할 게 있거든. 이게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고요. 그 다음에 이 점은 뭐라고 했어요? 얘는 마이너스 1, 1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쵸? 구해놓고 보니까 뭔가 조금 이상하게 해놨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AC의 중점. AC 중점 왜 또 실수. AC 봐봐. A랑 C는 마이너스 3과 5잖아. 제가 잘못했죠, 여러분들? 마이너스 3과 5를 더하면 2죠. 나누기 하면 얼마야? 1이죠. 플러스 1입니다. 플러스 1. 좀 더운가 봐요. 그래서 1,1 플러스 1,1이죠. 이렇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럼 각각 기울기 구하러 가보자. 자, 먼저 직선 L의 기울기요. 기울기 어떻게 구해요, 여러분들?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이죠. 그럼 변화량 보러 갈게. 뭐 점과 점사의 기울기니까 얘분의 얘죠. 얘분의 얘를 구하면 된다. 여기 5고요. 여기 지금 x좌표 마이너스 1이니까 이 간격 얼마예요? 6이죠. 그 다음 여기 y값 2죠. 여기 y값 마이너스 4니까 너의 y값 얼마 바뀌어요? 마사부터 2까지 6 바뀐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다. 따라서 직선 L의 기울기 얼마일까? 1이야. 공교롭게 L의 기울기 1이 나올 거야. 그 다음에 M의 기울기 구하러 가자. M은요, 지금 이 중점을 지나야 되지. 이 중점은 점 P 입장에서 얘가 지금 1,1이니까 직선 다른 색깔 할까? 얘 입장에서 얼만큼 가면 돼? 여기 마이너스 1이잖아. 여기 1이고요. 그러면 이만큼 가면 되지. 이만큼 가고 얼만큼 올라가면 돼? 여기 이만큼 가고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4부터 1까지 올라가니까 5까지 올라가면 되겠네. 즉 2분의 5야. 즉 m의 기울기는 2분의 5야.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둘이 더하면 2분의 7이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최대값입니다. 구하실 때 이렇게 하는 게 힘들어요. 그러면 그냥 점과 점사의 기울기 구하시면 돼요. 우리가 직선 L을 구하려면요. 이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L의 기울기 구하고 싶어. 그럼 뭐 어떻게 하면 돼? 여기는 점 P 있지, 점 P. 점 P와 그리고 점 C 있죠. 점 C 사이의 기울기 구하면 돼. X좌표끼리 빼고 Y좌표끼리 빼고 이게 분수하시면 되고. 직선 M의 기울기 어떻게 하면 돼? 여기 있는 점 P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중점 아까 구해놓은 거 내가 아까 잘못 구했다가 고친 거 1,1 얘네 사이의 기울기 이렇게 구하셔도 상관없어요. 답만 나오시면 되지, 이게지. 근데 이렇게 변화량으로 그래프에서 직접 보시는 것도 필요하실 때가 있을 거야. 알겠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7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분의 5, 즉 5번이 정답이에요. 자, 18번이 있고 그 다음에 19번이 있네요. 먼저 지우고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자, 이제 19번 한번 지운 김에 그냥 여기서 지웠거든요. 그럼 그냥 19번 먼저 할게요. 19번 보시면 이제 연립부등식이니까 각각의 부등식 먼저 정리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첫 번째가 지금 여기 공간도 이용하자. 우리 아까 끝냈으니까 x제곱 마이너스 x 그 다음 마이너스 n제곱이니까 x제곱 최대한 우리 문제 푸는 느낌으로 그 다음에 1 플러스 n 이렇게 가겠죠. 맞죠? 그러면 이제 얘네 계산하시면 x가 마이너스 1이 안 나오잖아, 개수가. 그치? 그럼 할 때부터 여기 이렇게 플러스 n 하신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n 이렇게 하셔도 되죠. 그러면 개수가 마이너스 나오니까 그러면 계산하시면 x 플러스 n x 마이너스 1 이게 뭐 취향차가 있겠죠, 계산하는 방식은. 이렇게 식이 정리될 것이고 너는 이제 해가 마이너스 n 또는 이제 1 플러스 n 이렇게 나오실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 느낌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것도 정리하자. 첫 번째 거. 그래서 결과만 써놓으면 x는 마 n 또는 1 플러스 n x 이렇게 써놓으시면 될 것 같고 지워주고. 자, 두 번째 이 식이 조금 특이하게 생겼네. n 3 마이너스 n x 마이너스 3n 세제곱 제곱이네. 세제곱이네요. 인수분해에서 얘가 만들어질 수 있나? 보셔야겠지. 너 보시면 x의 개수가 3n이랑 마이너스 n제곱이네. 그래? 그럼 너는 마이너스 n제곱이 나와야겠고 3n? 아, 그러네. 여기 마이너스 n제곱 하나 나오고 3n이 이렇게 나오면 되겠네. 그지? 그러면 딱 맞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를 이제 정리하시면 마이너스 3n부터 x가 이제 n제곱까지 이렇게 모아진 형태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합니다. 맞죠? 그래서 얘를 결과만 써주면 너는 마이너스 3n부터 x가 n제곱이다. 이렇게. 그럼 얘네 둘을 연립했을 때 만족시키는 정수의 개수가 55보다 많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제 차근히 볼 것 같아. 근데 이제 자연수라고 써 있는 것도 보이고 그 다음에 아마 n이 1이 아니다. 이거 왜 줬을지 생각이 드는데 아마 뭔가 여러분들 위한 장치 같아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n이 1이 아니란 걸 왜 말했을까? 어쨌든 보시면 되겠죠. 이제 문제 풀다 보면 되게 선생님들이 배려한 듯한 느낌이 보여. 이 시험 문제 자체가 약간 거친 것보다는 약간 거칠게 빠질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가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한 게 조금 보이긴 하네요. 시험지 자체가 배려가 보이는 것 같아, 한마디로. 그래서 어쨌든 1이 아닌 자연수 2 이상부터 성립한다는 얘기겠지. 그러면 하나씩 보면 첫 번째 연립하기 전에 첫 번째 거는 이런 범위 아니야? 마이너스 n이고 그 다음 1 플러스 n이니까 이런 느낌이죠. 이런 느낌. 그렇죠? 자, 그 다음 밑에 거 보시면 밑에 거는 마이너스 3n과 n제곱이니까 이렇게 보셔야겠지. 여기가 마이너스 3n 아니겠어요, 얘들아? 그죠?
그 다음 n제곱이 문제인데 n제곱이 여기냐 여기냐는 거지. 그렇지? n제곱이 여길까 여길까에 따라서 이제 해가 어디서 나오냐가 달라지니까. 근데 생각을 해보시니까 n제곱하고 1 플러스 n은 항상 n제곱이 크지. 왜냐고요? n이 1이 아니니까. 봐봐. 자연수이고 1이 아니니까 볼게. 내가 지금 물은 뭐냐면 1 플러스 n하고 n제곱이 누가 더 클까야. 이게 이제 질문이거든. 맞지? 뭐가 더 클까? 이런 얘기지. 그럼 이따 따져보면 돼. 우리 느낌상 1만 대입해봐. 1은 2와 1이지. 선생님 그러면 n 플러스 1이 더 큰데요? 그럴 수 있는데 이제 n이 1이 아닌 자연수니까 n이 2부터 넣어볼까? n이 2면요. 너는 4죠. 넌 얼마예요? 3이죠. 하나 더 큰 수지. n이 3이면 너 제곱이니까 9죠. 너 얼마예요? 4죠. 그렇죠? 하나 더 큰 수보다 거듭 제곱하는 게 훨씬 더 크다. 이렇게 얘기가 될 수가 있겠지. 이해가 되실까? 사실 당연한 건데 네,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서로 빼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심증은 있잖아 얘들아. 1 플러스 n보다 n제곱이 더 클 것 같아. 맞지? 근데 이거 확실하게 이제 얘가 더 커요 라고 말해주려면은 우리가 얘를 부등식을 이제 정리하면 되겠지. 이해돼? 물론 n이 자연수라는 조건을 이용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긴 한데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봐봐.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 그러니까 2차 부등식으로 풀어도 되는데 이건 어떨까? 1 플러스 n보다 여러분들 정확하게 알고 있죠? 아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 n 플러스 n 이건 어때요 여러분들? 1 플러스 n보다 n 플러스 n이 확실히 더 크죠? 그렇지 않나요? 아닌가요? 1 플러스 n보다 n 플러스 n이 더 크죠? 왜 여기 보시면 n과 n이 똑같고 그 다음에 n은 1보다 커야 되잖아. 2 이상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n 플러스 n이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n의 제곱이죠. 선생님 왜 n 플러스 n이 n제곱 이상인가요? 보시면 얘는 n을 2번 더한 거고 얘는 n을 n번 더한 거죠. 그렇죠?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자 이제 이렇게 가면 쭉쭉 할 수 있는데 너무 투머치인 것 같긴 하고 지금 와서 보면은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이게 아마 논술 문제면 논술에 써있네요. 이렇게 가시는 게 더 맞을 것 같긴 해. 사실은 이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 플러스 n이 있고 얘가 이제 n제곱 이렇게 놓으면요. 자, 얘 부등식만 이제 얘기하면 되잖아. 그럼 우리 명확하게 n제곱이 오른쪽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천천히 보시면 결국 n제곱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다를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되셨어요? 이것만 이제 우리가 증명을 해내면 되는 거 아닌가. 0보다 크다만 증명하면 되죠. 그러면 이 식은요 여러분들 이제 2차분 n-2분의 1의 제곱 그 다음 n제곱 마이너스 n 그 다음 플러스 4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이제 4분의 5가 되겠죠. 물론 이제 n이 2 이상의 자연수겠죠. 이게 됐나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하게 여러분들은 2를 집어넣었을 때 얼마예요? 2를 집어넣었을 때 n이 2일 때 이 식이 얼마 나오죠? 2분의 3의 제곱이니까 4분의 9 마이너스 4분의 5죠. 즉 이게 이제 1이 나오는데 어쨌든 너가 0보다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얘 대칭축은 2분의 1이니까 2차 부등식은 항상 n이 2 이상인 범위에서는 얘가 0보다 커지는 거를 아실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고 즉 2 이상일 때부터는 누가 더 큰 거예요? n제곱이 항상 더 크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n제곱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와 얘 모아진 형태니까 여기 구멍을 뚫려야겠다. 이 정도는 표시해야 될 거고 이렇게 하고 여기 n제곱 그러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구하실 때 이런 형태가 되니까 우리는 이 사이에 있는 여기서 이제 해가 나오고 여기서 해가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괜찮으시죠? 그럼 얘가 이제 55개보다 많다 했으니까 얘가 나올 수 있는 정수회를 따져보면 이 첫 번째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정수회는요 지금 등호가 한쪽은 들어있고 한쪽은 안 들어있지 않습니까? 고려해 보시면 여기는요 마이너스 n에서 큰 값에서 작은 값 빼시면 2n이 나오겠죠. 2n개 여기는요 n제곱에서 마이너스 n 마이너스를 빼시면 이만큼이 이제 개수가 나오겠죠. 둘이 더하면 얼마예요?
n제곱 플러스 n 마이너스 1이죠. 이게 이제 55보다 많을 때 자연수 n의 최소 갖고 하는 거니까 계산하시면 n제곱 플러스 n 마이너스 56이 0보다 클 때, 즉 n 마이너스 7, n 플러스 8이 0보다 클 때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n은 마이너스 8보다 작거나 또는 7보다 크거나, 근데 우리 자연수 n이 있고 7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따라서 이제 8 이상의 자연수죠. 그러니까 자연수의 최소값은 이제 8이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느낌으로 하시면 되죠. 네, 여러분 아까 그 부등식 증명 파트를 그냥 방금처럼 해도 되고, 우리 맨 처음 했던 것도 사실 좀 알려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왜냐면 이걸 지금 시험 당시에 푸는 게 아니라 우리 이제 다시 리뷰하는 느낌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방금 하다 만 것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목표가 뭐냐면 얘를 증명하는 것이죠. 이런 수학 카드 하실 거니까 나중에 얘를 증명하는 것인데, 우리 도구를 사용할 건데 먼저 전제를 볼게요. 얘는 1이 아닌 자연수, 즉 2 이상의 자연수다. 이런 전제 하에 얘를 증명하면 되는 거죠. 첫 번째 1 더하기 n보다, 얘는 1이 n보다 크니까 n 더하기 n이죠. 맞나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린 이걸 알고 있어요. n 더하기 n보다 n제곱이 더 크거나 같습니다. 그렇죠? 왜냐면요, 잘 봐요. n 더하기 n은 n 곱하기 2고 너는 n 곱하기 n이죠. 왜? n이 2 이상이잖아요. 여러분들 이 정도 색칠하면서 보시면 이해 잘 돼요. 됐어요? 자, 따라서 여기만 보시면, 즉 1 더하기 n보다 큰 n 더하기 2n에 대해서 너가 n 제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보다 큰 값인데 그 값 이상이야, n 제곱이. 따라서 1 플러스 n은 n 제곱보다 작거나 같아. 작아. 이렇게 바로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어디서? n이 2 이상의 자연수에서. 이것만 좀 더 추가하고, 물론 아까 2차 부등식에서 이제 대칭축 찾고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보이는 것도 괜찮아요. 한번 해보시길 바래요. 자, 이제 18번은 공간도 없고 여러분들 힘들기도 하고 제가 자, 오프라인 때 저랑 같이 한번 같이 보시는 거로 하시고요. 물론 설명드린 부분이 있어요. 좀 스킬적인 부분도 있고, 마름모에서 대각선이 서로 수직인 거 또 확인하셔야 되고, 직선의 방정식에서 양쪽 2점 찾는 것도 저랑 같이 연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이거는 우리 오프라인 수업 때 같이 하시기로 하고요. 자, 일단 오늘 그 의정부고등학교 2022년도 1학기 기말 중간고사 다 설명드려봤는데, 전체적으로 시험이 여러분들의 좀 배려를 많이 한 시험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난이도는 한 중간 정도 될 것 같고, 왜냐면 지금 서술형까지 포함해도 19문제밖에 안 되니까 시간적으로 좀 괜찮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뭐쪽 나머지 부분들들 제가 이제 썼던 거 또는 이제 설명드렸던 것도 멈추면서 한번 보시고 충분히 자기 걸로 좀 학습하시길 바랄게요. 그죠? 일단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